네, 집중 분석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고가에 또 팔지 않았던 국내 증시였는데 이거 어쩌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코로와 EW와 ETF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좀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이너스권이고요. 야간 선물은 4%가량 약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출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고 참 환호를 나타냈던 이 국내 증시였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락을 보였던 미 증시에 오늘은 어떻게 좀 코스피가 예상이 되는가. 근데요, 한 지금 2-3시간 전에 또 유화적인 메시지를 다시 내놨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러게요. 알도리가 없습니다. 알도리가 없죠. 금요일 시작할 때, 미국장 시작할 때는 파지티브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내려갔고, 그건 트럼프의 100% 관세하고, 미중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나는 것 자체도 제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폭락을 한 거고, 근데 사실은 미국이 폭락을 했다고 하지만 말이죠. 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변수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냥. 트럼프가 타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네. 그러면 오늘 내려가서 사시면 되죠. 오. 네. 근데 이제 저 보세요. 과거에 타코를 할 때 4월 달에 내려갈 때 하루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빠지는 것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뭐 해가지고 13% 빠지다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한 일주 빠지다가 며칠 빠지고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코라 하더라도 어떻게 분할하느냐가 중요한데, 타코한다고 가정을 하면 분할한다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타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분할하는 횟수라든지 깊이를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2시간 전에 나왔다 그랬죠. 2시간 전에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가 안 나왔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달라가죠. 근데 도중에 또 안 된다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그렇다가 내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는 모르겠다. 미국보다 덜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을 하죠.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은 뭐죠? 이게 본격적인 조정 장세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깔면은 딥, 살짝 내려갈 때 잡는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인 조정이 아니라는 심정을 가질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죠? 그것이 보통 5에서 10% 이상 안 빠지면은 본격적인 조정까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5% 이내로 빠지면 뭐 듣는 분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다지 크지 않은 조정이다. 이게 바이 더 딥의 원칙이거든요. 5%를 기준으로 5% 이상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하루에 빠지느냐 이틀에 나눠 빠지느냐 이걸 보면서 유연하게라는 게 뭐죠? 그때그때 상황의 뉴스에 따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바이 더 딥이고 네. 그다음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게 일어나면은 4월 달에도 13%, 19% 미국 한국 내려갔다가 다시 30%, 20% 다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 3주 걸렸거든요. 그러면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네. 내려간 상태에서 빨리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바이 더 딥과 그다음에 횟수와 이런 거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트럼프의 타코라고 보세요? 근데 그게 맞다면 분할 매수의 전략이 맞겠죠. 근데 지난 4월에 보면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더라도 한 15%가량 하락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빨리 또 매수를 하면 또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본격적인 조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도체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모든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 압박, 또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부담 어떻게 예상합니까?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리고 정말 고평가에 대한 논란, 너무나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될 때 맞은 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문회 들으면 타코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 반등도 주도주가 반등이 셀 겁니다. 4월 달에 내려갔다가 13%, 15% 내려갔다가 나중에 한 달 뒤에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올라왔는데 그때도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그때는 주도주가 테크가 아니었어요. 조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은 조방이 주도주 같으세요? 테크가 주도주 같으세요? 테크가 주도주 같잖아요. 네. 그러면 타코라고 하면 올라갈 때도 반도체나 테크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염두에 두시되 다만 타코냐 아니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고 삼성하이닉스는 절대 주가가 올랐다는 게 부담이죠.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발표되는데 예상대로 한 10조 초중반 나오면은 그 실적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건 미국의 주가하고 비교하는 거지. 미국의 뭡니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죠. 크게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4% 5%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4% 5% 정도까지 안 빠진다면은 한국은 뭐냐? 미국보다 나쁠 거 없다라는 가늠작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주식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아니고 내일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하루 이틀 사이에 미국에서 빠지는 4, 5% 정도까지 대장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보는 거고 이것이 그렇지 않고 일파만파 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시 올라오긴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양면적인 걸 다 오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는 지난 4월에 해방의 날이라고 미국이 칭했던 그때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나타냈던 타코 트레이드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주도주다. 근데 그때는 국내 증시에는 조방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디어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주요 이벤트였습니다. 9만 원 자, 이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내일 실적 발표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조 이상 나오면 문제가 없다. 그 자체는 넌 이벤트다. 왜 내일 숫자는 매출 얼마 영업이 끝.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앞전에 뭐 CPI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되면은, 발표하는 꽝이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내일 이 타코 여부가 확인되고 나면은 빠르게 그냥 실적장으로 옮겨가긴 합니다. ASML의 실적이 목요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런 게 될 수 있겠고요. 주가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분기 실적이 10조, 11조 나오는 거 다 아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내년도 평균 이익에 대해서 중요한 숫자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분기 영업이 15조 이상 나오는 걸로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으면은 주가는 이런 타코 이슈 이런 거 말고 하면은 삼성전자 9만 원, 하이닉스 40만 원을 그 이하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이런 이슈가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분기 실적 15조인데 근데 분기 실적 15조라는 게 내년도 평균 이익에 대해서 분기 실적 15조가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되는 건 그게 그 이상 가려면 흔히 얘기했을 때 제일 좋게 나오는 게 뭐 분기 실적 17조, 18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더 올라간다면은 그거 맞춰서 계단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가다가 멈추다 이런 패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최고치 나왔을 때 그 목표치 곱하기 0.8 정도 한 것이 단기적인 어떤 목일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상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나왔던 주식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12만 원 나왔었고 하이닉스가 56만 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나오기 가장 높은 목표 주가입니다. 2.5도 맞고요. 그것이 맞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바로 거기는 안 가거든요. 그 이상은. 그럼 0.8 곱하기 56만 원, 0.8 곱하기 12만 원. 시간이 바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1차 목표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12만 원 가장 높은 가격 56만 원 곱하기 0.8 해보세요. 그럼 44만 원 얼마나? 그 다음에 9만 6천 원이 단기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되는 것이 그냥 금요일 아침에 나올 수 있는 뉴스예요. 그래서 그날 올라갈 때는 이게 타코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영업이익이 15조 정도 나온다면 그 친구가 얘기한 것보다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펀더멘털리는 40만 원, 9만 원이 금방 쉽게 깨지면 안 되는 또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는 역발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같이 보면서 트레이딩이라든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욕 증시 급락 소식 있었는데요. 이번 주의 핵심은 타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 급락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면 다시 2-3시간 전에 유화 메시지를 냈고 뒤로 물러날 여지를 줬는데 그런 거 봤을 때 또 몇 시간 뒤에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반도체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과 더불어 국내 증시 마지막에 한마디까지 좀 주시죠. 중장기 개념은 없어요.
어차피 AI 오늘 바쁘니까 그 얘기 안 하지만 AI 버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AI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버블이라 하더라도 버블이 바로 깨지지 않고 버블이라 하더라도 버블의 겉에하고 안에 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다른 종목이 있어요.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라탄 그 호랑이 등에서 금방 내려오기 쉽지 않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버블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버블이 깨지지 않는다.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안 깨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타코가 결국은 들어온다.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정을 한다면 여전히 주식시장을 한다면은 반도체 AI 중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포트폴리오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비중 어떻게 되는지. 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쯤 난리칠 때도 현금 다 포기하고 현금 5% 이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 힘든 거예요. 현금은 20, 30%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70% 정도 내지를 그거를 반도체 AI 이거 익힌데 AI가 50%입니다. AI 반도체를 나눴을 때 35가 정통적인 강자. 이거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하이닉스 이런 게 정통 강자이고요. 마이크론. 신흥 다크호스라든지 이것은 네오클라우드 작은 종목입니다. 코어웨이브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합해 15%. 그럼 합해서 반도체가 50%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아닌 것들 우리로 따지면 조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순수하게 디펜스 스탁 같은 게 3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나머지 현금 정도를 장이 더 올라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장이 붕괴되는 게 아니면은 그래도 이 정도로 상태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참 주말이었는데 좀 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자산의 좀 비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